자,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 동결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두 달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7월달 2.5%에서 바로 2.75, 8월달 0.25, 25bp 추가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3%가 됐어요. 순식간에 2.5에서 두 달 연속 인상을 좀 하고 있었고, 뭐 단순하게 뭐 금리가 0.25%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경기 둔화보다 물가라든지 뭐 부동산, 가계부채를 더 위험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동시에 당장 저렇게 두 달 연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3.75%인데 지금 기존의 1% 차이에서 이제 뭐 금리 차이가 미국이랑 별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기준금리 차이가 뭐 1.5% 이상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0.75% 수준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6%에서 3.3%까지 대폭 상향을 했어요. 내년 성장률도 한 2.1에서 2.9로 올렸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2.8, 근원 물가가 2.6입니다. 뭐 주택가격 상승이나 뭐 가계 대출 증가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뭐 대출이 올라오고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6대 1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추가 인상 시기나 뭐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번 3%가 두 달 연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동결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은행주 매수를 하면 된다.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뭐 종목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금융 종목에 똑같은 호재로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금리 수혜주가 아니라 실제 금리 상승이 영업이익이나 실적 증가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이런 식으로 주주에게 좀 직접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먼저 좀 추려 볼게요. 일단 먼저 금리 민감도랑 뭐 전체적인 이제 저평가를 갖추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 금융지주를 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작년 5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예전 과거 대비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자본력도 괜찮고,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KB금융 쪽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은행주 말고 보험사주 중에서 삼성화재도 괜찮아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이 죄다 밀릴 때 오히려 70만 원까지 오늘 찍어주는데,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익원 자체가 대출과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예금자에게 뭐 3% 금리를 지급을 하고 대출 고객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차이 3에서 5%를 뺀 2% 차이가 은행 이익의 기초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변동금리 대출이나 신규 대출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반면에 뭐 원가성 예금이나 뭐 불예금 비용 이런 것들은 뭐 금리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올라간지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 마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돼요. 여기에다가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성장하는 국면이라면은 뭐 운전자금, 기업들의 운전자금이나 설비 투자, 대출 수요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마진 개선 자체가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나고, 대출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도 올라가고 자산도 증가를 하면은 결국에는 순 이자 이익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렇게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두 달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취약자 같은 경우에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연체나 부실채권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들어가는데, 특히나 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 뭐 은행마다 뭐 금리 경쟁이 심해지면은
은행 조달 비용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단순히 대출을 많이 내줬던 은행이 아니에요. 순이자 마진에 따른 이제 개선 가능성도 있으면서 그런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한 은행이어야 되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뭐 국채라든지 회사채, 뭐 대출, 주식 이런 거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새로 편입하는 뭐 채권이나 대출 자산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운영 수익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삼성화재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8,800억, 굉장히 야금야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소폭 한 2천억 정도 빠졌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올라간 측면들이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채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플러스 뭐 지급 여력 비율이라든지 뭐 보험 손익 이런 것들을 같이 보유한 그런 보험사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상승이나 뭐 성장률이 회복이 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뭐 평가 손익이나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담 측면에서는 보험 부채 부담 측면에서는 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가장 또 추가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 지주이고, 다른 종목들이 죄다 7월 달에 다 박살나고 빠그러질 때 오히려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기간 수급도 거의 5거래일 연속해서 수급이 계속 붙어주고 있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기간 수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일단 금리 상승 효과를 지금 보는 것들을 보면은 1분기에 순이자 마진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1.8%. 근데 2분기에는 1.88%로 한 6bp 정도 올라갔고, 지난해 2분기랑 비교하면 한 15bp 정도 올라왔어요. 기준금리가 두 번 연속 인상되기 전부터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개선이 좀 되고 있었었는데, 지금 뭐 7월달, 8월달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앞으로 3분기, 4분기, 3, 4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1분기에 1조 6천억, 2분기에 1조 5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3, 4분기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 상반기에 순이익이 거의 순이익만 합치면은 2조 4천억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 반기 기준으로 쳤을 때는 역대 최고치예요. 상반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익, 핵심적인 이익들을 합치면은 지금 뭐 핵심 이익이 한 6조 원대까지 증가하면서 거의 13%가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이익도 한 1조 원대 늘어나고, 근데 뭐 하나금융이 금리 상승만 한다고 해서 이자 수익만 있는 또 회사가 아니라서 뭐 자산관리라든지 퇴직연금, 뭐 증권, 그다음에 뭐 수수료 이런 것까지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저점 구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 자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태여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좀 더 흐름을 보면서 끌고 갈 수 있고, 지금 중장기 ROE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9.2에서 한 10%대까지 10% 이상에서 12%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 주주 환원율 목표도 80% 아니 이제 50%까지 목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목표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중에 순이익 늘어나고 자사주도 소각되면은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이 나눠왔다 보니까 뭐 주당 순이익도 높아지고 주당 순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뭐 작년 5만 원 대비 13만 원대까지 올라온 걸 판단하면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PBR이 1배도 안 됩니다. PBR이 1도 안 되는 0.8 수준이라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거의 뭐 30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의 10배, 15배 올라간 거를 치면은 하나금융지주가 뭐 작년 저점 5만 원대에서 뭐 크게 봐줘야 한 3배 정도, 3배도 안 되게 올라간 건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나온다고 치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시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NIM이 개선이 되고 핵심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ROE도 올라가고 PBR 자체가 뭐 워낙 낮다 보니까 장부 가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BR이 1배 미만이란 것은 지금 시총이 36조인데 하나금융이 들고 있는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총 36조 대비해서 더 많아요. 거의 뭐 단순 계산으로 찌면 한 40조 이상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추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뭐 길게 끌고 가면은 뭐 2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단기적인 그나마 저점 자리를 찾자면은 한 12만 원대 이하, 12만 원 이하까지 자리를 준다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KB금융 볼 수 있는데 KB금융 강점은 금리 민감도 자체보다도 이익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이랑 자본력이 좋아요.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이제 국민은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2분기도 2조 7천억대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반기 단기 순이익만 3조 8천억대예요. 거의 뭐 4조 가까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만 1, 2분기 합치면 4조 원대.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고 ROE도 굉장히 높습니다. ROE가 10%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4%대까지 예상이 돼요. 14%까지. 은행이랑 비은행 계열사 이익 기여도도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이고 비은행 부분에서 기여도가 44%까지 올라갔습니다. 44%까지. 딱 금리가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NIM이 개선이 되면은 이자이익도 늘어나고 지금 증시나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증권이나 뭐 카드, 보험 이런 자산관리 쪽 비이자 이익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일정 이자 이익에만 의존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업이익이다 보니까 굉장히 균형이 좀 좋고 지금 최근 주가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올라가면서 작년 8만 원대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27년도 중후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주 환전율 기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준으로 주주하는 기준이 13% 정도 됩니다. 13%대. 13% 정도 되고 하반기에 한 7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을 했거든요. 발표했을 때 1차 주주환원까지 포함하면은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한 3조 7천억 정도, 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 현금 배당도 주당 1,155원으로 결정했네요. 금리 상승이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 자금이 무리하게 뭐 자산 성장이나 이런 것 쪽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좋고 PBR도 보면은 지금 PBR이 딱 1배 수준이에요. 1배 수준으로 하나금융 지주나 뭐 우리금융보다는 PBR을 놓고 따졌을 때 가격적인 뭐 주가 메리트나 이런 폭은 좀 적긴 합니다. 외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9% 수준으로 외국인 수급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기간 매수세가 좀 크게 순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고 공격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금융주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KB금융이 가장 좋은 또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존 채권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보험주가 뭐 무조건 100%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채권, 평가 손익이나 이런 거보다 보험 그 본업 자체가 좋아요. 자본력도 세고 지금 이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600원, 8,800억 합치면은 거의 뭐 1조 6천억대 정도 나왔고, 지금 순이익도 단기 순이익 보면 한 1조 3천억대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10% 정도 증가하면서 보험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자산 운영이익도 둘 다 같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상반기 투자 이익률도 3%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이름빨이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이 지급 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급 여력도가 2분기 말 기준으로 280%가 돼요. 지급 여력이 280% 정도로 지급률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특히 이런 뭐 보험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 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금리가 중간에 뭐 흔들리거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기업 대비 굉장히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이점을 좀 갖고 있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2028년도까지 주주 환원율 자체를 50%까지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사주 비중도 5% 미만까지 낮추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외인 보유 비중은 한 57% 정도 되네요. 57% 정도. ROE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 정도, 10%대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 뭐 삼성화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신규 투자 자산의 이자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본업 이익도 좋아지는데, C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초과 자본 이익이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유 채권도 만기가 도래하고 더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은행보다도 뭐 수혜 반영이라든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느릴 수가 있는데, 대신에 금리가 저렇게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가 되면은 이익 개선이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지난 75만 원 자리까지 뚫어주고 하면은 뭐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9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 주가 뭐 35만 원대에서 두 배, 더블 정도 올라갔습니다. 더블. 주가가 뭐 두 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막상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막상 80만 뚫어주고 뭐 100만 원 뚫고 하면은 뭐 150만, 200만처럼 하이닉스처럼 또 주가가 100만 원짜리 뚫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종목까지도 잘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근데 세 종목 다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커서 좀 더 빠른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우리 금융지주 다른 종목들과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또 3만 원대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얘도 PBR이 낮습니다. 0.67배. PBR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가도 당장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앞서 종목들보다는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사주 중에서도 DB손해보험도 워낙 상승 탄력이 괜찮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5개 정도 종목 중에 뭐 정리를 한다면은 금리 민감도나 뭐 저평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면은 하나금융지주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PBR도 0.8배 수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고른 흐름이라 안정성이나 수익성 둘 다 잡으면 하나금융지주가 괜찮고, 안정성에 좀 더 비중 두겠다 하면은 KB금융이 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 외에 뭐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더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한다면은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DB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보험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금리가 저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달 만에 연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익도 증가하고 부실을 버틸 수 있으면서 남는 그런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주가 자체는 뭐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냥 시장 흐름이 워낙 급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조금 그냥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이런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좀 더 뭐 빠른 종목이나
더 빠른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텔레그램 방 통해서 빠르게 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잡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더보기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텔레그램 방 100%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면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 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그날 재료, 그 다음에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아드리면서, 인제니아도 오늘 17,400에서 100대 분할 매수하고 18,500대 VI 들어가는데, 18,300까지 찔러주면서 이렇게 뭐 장조 4% 5%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또 종목, 빠르게 수익땡 할 수 있는 또 단타 종목도 드리니까, 아직 텔레그램 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정보방 참여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되는 자료 정보들 올려드리니까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